했고요. 제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로는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메나테크를 만나서 또 글리코연소를 만나서 제 커리어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리코연소가 도대체 뭘까? 일단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로 자가 면역 질환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5명 중에 2명이 암 환자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해요. 정말 무섭죠. 이제는 가족분들 중에 이제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습관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면역력의 저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계보건기구는요,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암 발병 건수가 약 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면역력이 저하가 될까? 히포크라테스라고요.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식약동원이라는 말도 있죠.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먹거리 그리고 식습관이 바뀌면서 지금 많은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성인 당뇨병 환자가요.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30대면은 아직 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고혈압 그리고 암 지금 각종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쪼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과학은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더 많아졌고 병원도 더 좋아졌는데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우리의 먹거리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의 대이동과 성공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지금의 자동차 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다 사업의 아이템을 뭘로 전향을 하고 있죠? 다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삼성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혹시 삼성이라는 기업이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팔았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스티커는 없는데 한번 드려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자, 삼성이라는 기업은요. 처음에 국수, 설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통하던 회사예요. 지금은 반도체, 앞으로는 바이오 쪽을 겨냥하고 있죠.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템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3 년도에 MIT 공대라고 미국에 있는 MIT 공대에서 21세기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10 가지의 기술이 21세기의 인류 문화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술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10 가지 기술 중에 이 글리코믹스라는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뭐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IT 분야죠. 자, 메카트로닉스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메카트로닉스는요. 핸들이 없는 자동차,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카트로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AI, 예, 챗GPT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 문화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벌써 발표가 됐냐면요. 2003 년도에 사실은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죠. 글리코믹스는 바이오 분야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이거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당생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글리코 믹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학문이 도대체 뭐길래 이 앞으로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됐을까? 그걸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요. 우리는 이제 세포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하면 기관이 건강하고, 또 기관이 건강하면 인체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세포가 한 사람당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봤더니요, 이 세포는 필수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세포는요,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죽고 태어나기를 잘 반복을 하려면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단순당. 단순당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탄수화물 분야의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있어야지만이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세포와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몇 번 먹나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시나요? 네. 왜 밥을 먹나요? 세포에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식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에너지원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글리코 개론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고 재생할 수 있을까? 자,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에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를 어떻게 선택할까? 기계와 달리 생명체는 매우 복잡한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구조가 복잡하면 할수록 생명 유지를 위한 기능은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동안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생명체에 내장된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간으로 가라. 넌 뇌로 가라. 이런 거 다 이야기하시는 분 없죠.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네,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베었을 때도 세포가 알아서 재생돼서 피부가 다시 낫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포들이 알아서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자, 이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리 접시에 심장 근세포,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를요, 이렇게 띄어서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접촉을 하면 동시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한대요. 심장 근육은 계속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들이 뭉쳐 놓으면 동시에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떼놓으면요, 동조성을 상실을 한대요. 근데 다시 접촉을 시켰더니 동조 수축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동시에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은 신장세포와 간세포를 섞어서 배양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신장세포는 간세포를 피해서 신장세포끼리 뭉쳐요. 자, 간세포는 신장세포를 피해서 또 간세포끼리 뭉칩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기 장기의 세포들을 알고 각자 뭉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세포들이 어떻게 알고 신장세포랑 간세포를 같이 배양을 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뭉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배양되는 세포는 같은 세포끼리 접촉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암세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접촉 저해를 상실하는 것.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장세포랑 간세포랑 섞고 나서 배양을 했을 때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자기 신장세포인 줄 모르고 간세포에 붙어 있으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본질을 모르면 '암세포가 되는구나. 다른 세포와 접촉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세포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알아볼까? 그걸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세포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96 년도에요. 하포의 생화학 교과서,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뭘 해야 된대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저희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세포들도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로 대화를 하나 봤더니 자, 세포들은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 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연계에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8가지의 세포 표면의 복합 당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25판에 보니까 8가지 필수 탄수화물, 글리코 영양소가 나와요.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미 교과서에 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알파벳으로 영어로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알파벳은요. 작은 반원, 큰 반원, 작은 짝대기, 큰 짝대기로 모든 알파벳을 만들 수가 있대요. 자, 그 만든 알파벳으로 뭘 할 수가 있죠?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뭐 할품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큰 짝대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과연 알파벳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알파벳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는 이 4가지 구성이 아니라 8가지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8가지의 당으로요. 더 많은 대화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대화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 세포는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간세포야. 나는 신장세포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 끝에 촉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촉수를 확대를 해 봤더니 단백질 끝에 당이 사슬처럼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당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당사슬이 8가지의 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8가지의 당으로 이 당사슬을 만들어서 세포와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대화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식별하고 차단하는, 막는 역할들도 하고요. 또 호르몬이나 영양소를 흡수할지, 흡수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도 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자, 제가 거의 9년 전에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정보를 처음 듣고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영상을 틀어 줬었는데 저는 이 영상이 너무너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오래된 영상이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form many functions essential to maintaining good health. They must be able to take in nutrition and eliminate waste or toxins. Normal cells must defend themselves from intruders like unfriendly bacteria, fungi, viruses, and free radicals, and repair the damage done by them. In addition, cells must work together as a team, communicating with other cells to achieve optimal organ and immune system function. Research has already proven our cells need certain essential nutrients, 26 different vitamins, 72 or more trace minerals, numerous fatty acids, and amino acids. Since our bodies don't produce these,
we must get them from our diet. Recently,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ere are at least 8 sugars, called monosaccharides, that our cells also need for optimal function. Inside cells, these sugars combine with protein strands and form complex structures called glycoforms. The exterior of a healthy cell is covered with a dense forest of these glycoforms. Glycoforms can exchange infinite combinations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ir shape and charge. Glycoforms are present on the surface of all cells and actually prevent viruses, bacteria, and other enemy cells from entering a healthy cell by blocking the entrance to the cell's surface. Glycoforms can hold on to an enemy cell until an immune system cell can arrive to destroy it. Healthy immune system cells can also accurately identify normal cells and not interfere with their function. Cells covered with glycoforms enable clear and accurate cell-to-cell and system-to-system communication, creating an information superhighway within the body. Glycoforms play a vital role in every human physiological process: immune system response, tissue regeneration, cell replication, growth, and structural stability. They are even responsible for the attraction of sperm cells to an egg cell surface to foster fertilization. Without vital sugars and a variety of other micronutrients, cells cannot create glycoforms. The result is a breakdown in cellular communication and immune system response. Depleted cells are unable to defend themselves effectively, so cell structures can be damaged and are not effective in healing and regenerating. In this weakened state, cells cannot communicate effectively, compromising the body's ability to identify problems. They are also unable to destroy pathogens such as viruses, bacteria, and fungi, and cannot identify mutated cells so the immune system can eliminate them. For example, when a person suffers from an autoimmune disorder, their compromised immune system may respond inappropriately and treat altered normal cells as intruders and destroy them. It may allow mutated cells to proliferate, or the immune system may not respond at all, leaving the body extremely vulnerable to many types of infectious agents.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고립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고립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촉수는요, 선모라고도 하고 당사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엄지의 제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자, 정상 세포에는 선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세포에는 3에서 4만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처럼 이렇게 질병에 노출된 경우에는 10,000개 미만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의 선모 8가지 당 영양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 영양소,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잘 들리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방송에서 나왔어도 그냥 넘어가게 됐을 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백혈구 세포는 밤송이처럼 이렇게 당 사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암세포는 어떤가요? 없죠. 그래서 세포에 털이 없으면 암세포가 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안테나 없는 세포가 암으로 된다. 선모가 없어진 세포는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선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 교환을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에 당사슬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도 글리코연소의 기능들을 너무 많은데요. 자, 인테스틴은 소장이죠. 자, 소장에도 이렇게 당사슬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슬들의 끝에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끝에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당사슬은 징크라는 영양소를 받아들이고요. 자, 어떤 당사슬은 아연을 받아들이고요. 자, 어떤 당사슬은 뭐 비타민 B12를 받아들이고요. 자, 어떤 당사슬은 비타민 C를 받아들여요. 인지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사실이 하나가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 때부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단백질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단백질을 먹는 사람인데 왜 나는 단백질 부족이 나올까? 근데 제가 내 소장에 당사슬이 잘못되어 있었거나 '문제가 적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하나도 흡수가 안 됐구나.' 그래서 소장에 당사슬이 없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 "장이 면역력의 되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영양소가 거기서 흡수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러면 영양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도 관여를 한다고 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90 년생이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면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한테 도착을 하면 수정이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나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분들이 있다 그러면 쪼끔 다르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난자에도요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고요. 정자에도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어요. 난자 입장에서 정자는 외부 물질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인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자가 난자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몸은 꼼꼼하고 굉장히 긴 터널이 될 텐데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정자가 난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런 사실들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다음에 혈액형의 구분에도 이 당사슬이 관여를 해요. 자, O형은 혈구세포 끝에 당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A형은요. O형의 기본 형태에서 또 다른 당이 있고요. B형도 O형의 기본 형태에서 A형과는 또 다른 당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A, B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A, B형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A, B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혈액형 검사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O형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O형이신 분들. O형이신 분들 네. 오늘 꽤 있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화면으로. 네. 자, 그다음에 A형이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A형이신 분들도 네 꽤 있으시네요. 자, 그럼 나는 B형이다. B형 있으신 분 계세요? B형도 계시네요. 자, 나는 AB형이다. AB형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 A 저도 AB형입니다. 여러분 AB형 분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걸 알고 억울함이 풀렸어요. 뭐였냐면요. O형은 굉장히 착한 이미지야. 모든 피에게 수혈이 가능하니까 O형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근데 AB형은 모든 피를 다 받으면서 AB형은 AB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하대. 그래 가지고 친구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뭐 AB형은 이기적이야." 막 이런 말들을 했어요. 나도 내 피 주고 싶거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걸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당사슬이 가장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던 거죠. O형은 가장 기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에게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당사슬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O형 분들은 되게 단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슬은 굉장히 제일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임신에 관해서 쪼끔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요즘 난임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한 것 같은데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건강한 정자에 이렇게 노멀 글리코칼릭스라고 해서 정상적인 당사슬이 있으면요. 잘 찾아서 갑니다, 난자까지. 자, 근데 잘못된 당사슬을 가지고 있으면요. 애들이 힘이 없어요. 어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엉뚱한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자의 정상 글리코칼릭스, 이게 당사슬층인데 당사슬층이 있어야지만이 정자들은 난자를 향해 돌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돌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당사슬이 정상화가 돼야지만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정자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 찾아오게 하고 수억 대의 경쟁을 뚫고 정자는 난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당사슬이 정상화가 돼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이 10만 개의 당사슬이 한 세포당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있다고요? 3만 개에서 5만 개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은 10,000개 미만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난임 환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궁 내막의 수용체, 당사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자궁 내막의 신호 교환으로 안정적으로 착상이 돼야지 임신이 된대요. 근데 요즘 착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수정은 됐는데 착상이 안 돼서 그냥 유산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착상이 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사슬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 점막이 정상화가 돼야지 착상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모든 혈관 세포 표면에도요, 이렇게 당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잘라봤더니 당사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표면에 수염처럼 나 있는 당사슬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방송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혈관 내 당사슬, 이 글리코칼릭스가 많아야지만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독소들이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당사슬이 없으면요. 그런 빠른 혈액 흐름으로 그런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독소들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염증이 쌓이고 그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슬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나쁜 것들이 잘 걸러지는데 지금 혈관에도 당사슬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혈관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기관지 표피 섬모에도요. 이렇게 당사슬들이 다 있어요. 미세먼지의 입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기관지 표피 섬모에 이 당사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배출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장의 점막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분을 여기서 흡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당사슬들을 통해서 이 글리코칼릭스층을 통해 가지고 영양소들을 흡수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 당사슬층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흡수돼야 될 영양소는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독소 같은 것들이 흡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장누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 서재걸 박사님이 쓰셨어요.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당 영양소가 기반이 돼야 되고 다른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영양소, 항산화제, 뭐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들이 제대로 기둥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 영양소가 왜 기반이 돼야 될까? 당 영양소가 기반이 돼야지만이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당 영양소도 부족한데 이런 기둥 영양소들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도 기반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다양한 과학의학 저널에 이미 되게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검토해 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초대되신 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자료들도 다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 가지고요. 이런 자료들을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다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놀라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2001 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요 표지에도 보면은 이 글리코바이올로지 당생물학 해 가지고요. 이 당사슬을 표현을 한 거예요. 표지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신세계가 펼쳐지다." 하면서 신데렐라 스코치 is ready라는 글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데렐라 혹시 동화 아시나요? 음. 거기 보면 호박이 뭘로 변하죠?
호박이 뭘로 변해요? 신데렐라 동화 안 보셨어요? 네. 마차로 변하죠, 마차로. 네. 그런 것처럼 호박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당을 통해서 대화를 하더라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당이 있더라. 당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면역 탄수화물, 좋은 당들이 있더라. 자, 인간과 유인원을 구별하는 게 알고 봤더니 당으로 구별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런 글들이 네,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뉴튼지는요, 일본 최고 과학 저널지예요. 자, 뉴튼지의 2006년도에 이 당사슬이 실렸는데요. 자,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하면서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의 얼굴 당사슬은 수정에도 필요하다.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뉴튼지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튼지도 혹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요. 이 내용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근당 건강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21세기의 자연의학은 면역 시스템의 혁명을 넘어 세포 건강학의 이론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홉킨스대, MIT 공대, 하버드대 등의 의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과의학 전문지에부터 수많은 연구 논문 및 생명과 유전자 핵심으로서의 세포 건강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MIT 공대를 얘기하면서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에서 세포의 건강과 세포의 신호 전달에 있어 당지락, 글리코믹스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가지의 필수 당 영양소가 식품화하여 출시된 브랜드가 메나테크로 명명해서 이렇게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세포 영양의 시대이다 이런 것들이요. 종근당 건강에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메나테크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는 메나테크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독점적인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내용들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럼 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다 캡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남겨주셔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 도서관 협회 선정 도서에서도 이 식물은 훌륭하다, 식물은 대단하다, 식물 영양소로 다시 젊어진다라는 내용의 당사슬을 소개를 했는데요. 면역은 어떻게 적과 아군을 구별하나 했을 때 당사슬로 구별한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세포 한 개당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에서 4만 개밖에 없어서 면역력이 저하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화되면 자신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고 변이된 세포를 알아보지 못하면 암세포로 진전이 된다라는 내용들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부족해졌을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 지금은 필수 영양소의 결핍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복숭아 2개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지금은 53개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전 자료예요. 지금은 더 많은 양을 먹어야지 하루에 필요한 양들을 채울 수가 있대요. 자,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필요한 칼슘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6단을 먹어도 쉽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시금치 안 좋아해요. 네. 한 번 먹이기도 힘든데 뭐 16단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 영양소가 많이 결핍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당 영양소 섭취 현실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런 곳들을 통해서 당 영양소를 섭취를 했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 정제 곡류와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를 먹고 있고요. 거의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류는 거의 섭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현실 때문에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영양이 결핍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 이제 대체약 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스티브 주언트 박사님이 자, 이
당 영양소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글루코즈와 갈락토즈 이 2가지 당 외에는 나머지 6가지 당은 음식에서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라고도 하고요. 이분이 또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세포의 대화 그리고 뭐 인지, 뇌 그리고 면역, 소화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8가지 당 중에 2가지 당 외에는 거의 섭취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부족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원래 정상 당사슬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당사슬의 숫자가 줄어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사슬이 파괴가 되고요. 심한 운동, 카페인, 술, 담배, 나이, 탈수,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추위에 노출되거나 항암, 약물을 통해서도 이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게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사슬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추우면 감기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추우면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과 이 당사슬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매우 빨리 손상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영양소 부족으로 당화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서 회복이 느리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일반인들의 백업 시스템으로 회복하는 데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패스트푸드로 완전히 습관이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처럼 패스트푸드로 습관이 된 분들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세포의 생존 기능과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가 이 글리코 영양소인데요. 이 10가지의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호르몬 조절에도 이 글리코 영양소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줄기세포의 활성화에도 이 글리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글리코산소가 부족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서울대 의학 박사님 김상태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당질 영양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세포 교통 오류는요. 현대의학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자 세포가 교통에 오류가 생겨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류마티성 관절염은요. 내 정상 세포가 원래 암 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정상 세포가 내 뼈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요. 루푸스는 장기를 공격하면, 건선은 피부를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음. 근데 자가 면역 질환,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자 과면역은 알러지,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면역을 과하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촛불이 있어요. 자 촛불을 끄려면 어떻게 꺼야 되죠? 후 그냥 불면 되죠. 예. 근데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불 났다."고. "빨리 소방차 오라고." "불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 가지고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긴 껐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과면역이에요. 면역을 과하게 끌어쓰는 거예요. 이것도 소통의 오류인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피부로 일어나면 두드러기, 예. 뭐 코로 일어나면 비염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첫째는 알러지, 둘째는 천식, 셋째는 두드러기. 그래서 누구는 피부과 데리고 가고 누구는 이비인후과 데리고 가고 그걸 자기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집안의 질환이었다. 하나로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저면역 반응은요. 반대로 정말 불이 나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줘요.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엉뚱한 데 불 끄러 가느라고 여기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기하게요. 저면역이었던 분들이 과면역이었다가 저면역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아니면 저면역이었다가 자가면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천성 당화결함은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당사슬이 부족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뇌에도 당사슬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리코연소 관련 주제 노벨상을요, 총 8회나 수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한 분야를 가지고 이 노벨상이 나오면 또 그 같은 분야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글리카는요, 너무나 세포의 다양한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요. 최근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버토지 교수님, 그리고 멜달 교수, 이 샤플러스 교수 이 세 분께서 이제 같이 수상을 한 건데, 이 버토지 교수님이요, 이 글리칸에 대해서, 이 당사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테드에서도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세포 표면의 당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테드엑스에서 강의를 했어요. 혹시 이 강의를 안 보신 분들 계시면요, 저는 이 버토지 교수님의 테드엑스 강연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당이 정말 좋은 당이었다. 좋은 당들이 있다. 그러면서 암에도 이게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네, 이 테드엑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에서 중대 발표를 2012년도에 했었는데요. 건강에 있어서 당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표를 했어요.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를 한다. 그리고 당사슬의 변화,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 진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어요. 메라테크는 어떤 회사냐면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를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한 통에 담아놓은 거예요. 메라테크는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스스로 사는 식물 6천여 종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분석을 했어요. 어디에 당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식물 원료가 있고요, 추출 주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 이제 당들을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 한 통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면역 탄수화물 이 8가지를 한 통으로 담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155개국이면요, 특허라는 인식이 있는 나라에는 다 특허가 지금 출원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나테크가 이거를 특허 독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런 인증 마크들을 다 받아 있어요. 그래서 GMP 인증은 최우수 의약품 생산 공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이고요. 코셔 인증, 전통 유대인 단체 인증이고요. NSF 인증은요, 사실은 식품으로 받기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이에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식품으로 NSF 인증을 받은 회사는 메나테크 회사 외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NSF 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 중에 잘 찾아보면 뭐 필터 뭐 이런 정도지, 식품으로는 굉장히 받기가 까다로운 인증입니다. 근데 이런 인증들을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고요. 미국 의사 처방 참고서에도 글리코 연소가 들어가 있었죠. SK 혹시 판교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카톡이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항상 카톡으로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포에 당사슬이 없으면요, 먹통이 됩니다. 지금 한 세포당 10만 개가 있어야 될 당사슬들이요, 지금 3에서 4만 개밖에 없고요. 질병에 노출된 분들은 10,000개 미만이라고 해요. 지금 먹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현대인들이 먹통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고요. 면역의 핵심 물질입니다. 저희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필요로 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메나테크가 처음 만들어냈고요. 그것을 독점 특허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합성으로 다 만들어내면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100% 자연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저렴하고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 글리코 연소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리코 연소라는 네 아이템을 아셨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